아, 진짜 이중 피고 끝나니까 어우 너무 편하다 진짜. 자, 바로 출발. 놀이공원. 아이고. 아.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질 않았다. 할 수 없네 내 사랑을 듬뿍 담은 포션으로 도와줄게. 방금 전보다도 눈부신 햇빛. 깼다 깼어. 재밌는 녀석이 드디어 깼네. 한 손에 주사기를 든 소녀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니럴 때 기억은 없는 건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 음, 프... 프? 이름 하나가 입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리려 하자 머릿속에는 무척 흐릿한 인상만 남아있었다. 정답은 바로 플로렌스야. 자신을 플로렌스라고 소개한 소녀는 멋대로 말을 마치고선 내게 윙크했다. 익숙한 얼굴에 온화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무척 친절해 보였다. 응, 어, 나도 여기서 왜 자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조차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내 상태를 떠올리려고 애써봐도 머릿속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온통 흐릿하기만 했다. 비유하자면 마치 신작 게임에 새로 생성된 게임 캐릭터와 같은 기분이었다. 상식은 모두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만 내 정체와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응? 이렇게 나가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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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앞에 있는 인형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의문이 가득해 보였다. 나는 잠시 고민한 끝에 지금 내 상황을 그녀에게 조금 털어넣어 놓았다. 너 나를 아는 거야? 그리고 지휘관이란 건 나를 말하는 거야? 갑자기 웬 기억 상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나는 내가 많은 인형들과 함께 지내왔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너랑 많이 일해본 사이란 말인가? 알아라? 설마 인형한테 바보처럼 구는 게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건 아니겠지? 그녀의 반응을 보아하니 내가 던진 질문이 그녀를 실망하게 듯했다. 아주 또 오타 있네 여기. 그녀를 실망하게 하게 듯했다. 아, 이 새끼 내 게임 만들고서 검수를 안 하나? 내 탓에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플로렌스가 한 걸음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이랑 심박수는 정상이고 다른 것도 이상 없네. 건강한데 일단 신체는 말이지. 말을 마친 그녀는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싸주더니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들이댔다. 헉!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그녀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고서야 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신호등처럼 깜빡이는 하트를 보았다. 아, 그게 그거였어? 삐삐 울리는 소리는 그녀가 내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렇게 빠르게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걸 보니 아마 의료용 인형일 것이다. 내가 손에 든 주사기를 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포도당 주사야. 열량 보충제일 뿐이란 말이지. 플로렌스는 플로렌스는 주사기를 분리하더니 안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혀로 입술을 핥았다. 성격이 다소 대담해 보이긴 했지만 그녀가 멀쩡한 의료 인형이라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 그녀를 신뢰해도 좋을 것 같았다. 블라블라블라. 기억을 잃은 지휘관이라.
왠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휘관을 위해서 다시 소개할게. 나는 플로렌스. 보다시피 이 놀이공원의 관리자야. 물론 임시로 맡은 거지만.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휘관의 친절하고 믿음직한 가이드가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손님, 주인님, 선배, 보스, 대장. 만난 지 10분 채 지나지도 않은 이 인형은 벌써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내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따스한 입김을 불었다. 헉!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아니 그냥 지휘관이라고 불러. 또 교활한 미소. 플로렌스는 다짜고짜 내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 쪽으로 끌고 갔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흐릿한 탓에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순히 놀러 온 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튼 내 제안은 마음 놓고 편히 즐겨보라는 거야. 어쩌면 지휘관의 진짜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음악이 점점 요란해지고 강렬하게 흔들리는 색채에 눈이 어지러웠다. 마치 황당하고 몽환적인 장난극이 막을 올리려는 것 같았다. 거의 동시에 그녀의 뒤에 알록달록한 풍선을 든 시생물 두 마리가 나타났다. 저건 놀이공원에 있을 만한 게 아니지 않아? 음, 놀이공원에 분장한 광대 모습의 NPC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플로렌스가 나를 설득할 필요도 없이 위화감은 다른 의식들처럼 내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허리춤에 손을 얹자 마카로프가 만져졌다. 이 마카로프는 내 곁에 오랜 기간 지켜준 물건 같았다. 근데 마카로프 인형은 어디 갔대? 동시에 아무리 꿈속이라 해도 내가 쉽게 당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그조! 아, 놀이공원. 놀이공원 맞음? 아, 놀이공원에 들어오자마자 광대들이 맞이하러 오다니. 분명 좋은 선물도 가져왔겠지? 아, 이게 놀이공원의 광대가 가져온 선물인가? 스탬프북? 손에 든 수첩을 살펴보니 표지 그림은 눈앞에 놀이공원이었다. 수첩을 살펴보니 여러 놀이기구의 소개와 함께 플로렌스의 카툰풍 캐리커처가 인쇄된 빈 도장칸이 있었다. 기묘한 감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똑같이 흐릿해진 내 머릿속에 금세 사라졌다. 이 스탬프북은 어디에 쓰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거. 이 놀이공원의 기간 한정 이벤트.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을 수 있지. 도장 하나마다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적힌 순서대로 도장을 전부 모으면 엄청난 깜짝 보상. 음. 이 놀이공원에서 갖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고를 수 있어. 나도 이 생각했는데 뭐든지? 관람차? 플로렌스가 입꼬리를 올리며 유혹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때? 나를 너를 데려가는 거나 저 관람차를 가져가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나조차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릿속 안개가 도저히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금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놀이공원인데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다. 어? 한 번 즐기기 시작하면 도중에 강제로 나갈 수 없다.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사라진 대문 자리에는 놀이공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있었고, 더 먼 곳에는 높은 벽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워져 있었다. 좆됐다. 잘못 걸렸다. 미친년이다. 공짜인데도 내가 돈을 받겠다면? 혼자 놀이공원에서 놀면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플로렌스가 내 팔을 끌어안은 채 교활하게 웃었다. 게다가 이렇게 나처럼 착하고 무해한 의료인형이랑 같이 있으면 언제 긴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대처해줄 수 있잖아. 게다가 나는 관리자로서 내부 정보를 몰래 조작할 수도 있어. 치트를 써서 1등상을 편하게 딸 수도 있잖아. 어허. 임무 완료!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제 막 놀이공원에 들어왔잖아. 쟤 따이니 절대 처음이 아니라고. 겁에 질린 여성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흥분하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더 세게 주었다. 숨이 막힌 에스맨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이 손 좀 놔줘. 숨을 못 쉬겠어. 아, 그래. 너는 이번이 두 번째로 롤러코스터에 타는 거였지? 그녀는 말없이 손을 놓았고 에스맨은 천천히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겁먹은 여성의 눈이 다시금 커졌다. 시카시. 하지만 난 이미 몇 번이나 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왜 나만 눈치채는 거야? 미레유, 펄린, 너희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응? 여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칠게 흔들어대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롤러코스터 몇 번 탔다고 저렇게까지 난리칠 일은 아니지 않냐?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여러 번 타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나를 본 여성은 에스메를 붙잡았던 것처럼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안았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본 여성은 오히려 더 공포에 빠지고 말았다. 아니야,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같은 사람 본 적 없어.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거든. 처음 보는 건 이 여자만이 아니었다. 플로렌스를 제외하면 모두 낯선 얼굴이었고, 심지어 플로렌스에게서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그 친숙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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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알아야 하나? 미야. 어우.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지도, 좋을지도. 에스맨은 미아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매그니 시큐리티. 이제부터 이 일은 관리자인 내가 해결할게. 주사기 표? 어? 내가? 관리자를 습격하는 건 규칙 위반이야.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다 네 탓이다. 다 네 탓이야. 플로렌스가 다시 미아의 광기 어린 행동을 막아섰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시생물이 꽃잎과 색종이와 함께 나타나 플로렌스의 주변을 맴돌았다. 어휴. 두근거리는 스릴을 기대하고 있는 손님들이 이런 작은 소동 때문에 신박하게 구천을 타지 못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실망하지 않겠어? 여기는 놀이공원이야. 즐겁고 행복한 모험이 펼쳐지고 끝나지 않는 기적으로 가득 찬 곳이지. 아주 제대로 걸렸구만. 미친년이구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롤러코스터에 오르던 그때 미야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거 셀 수 없을 만큼 탄다니. 쉬어가 나이나. 플로렌스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앞으로 나서서 몸으로 미아를 가로막았다. 플로렌스가 커다란 소리로 미아의 불만 어린 목소리를 지워버렸다. 어? 라라라라라.
자, 꼼꼼한 관리자 씨가 특별히 지휘관의 안전바를 채워주도록 할게. 롤러코스터의 아래에 분장한 광대들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규칙을 위반한 손님은 반드시 벌칙을 받아야 하거든. 그걸 지금에서야 말해주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나는 플로렌스의 말에 건성으로 맞장구 치면서도 분장한 광대에게서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야, 사라진 게 아니라 뭐야? 섬뜩한 광대들이 유일하게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한 미아를 어둠 속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지휘관 규칙은 규칙이야. 중간에 그만둬도 거부해도 심지어 게임 중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어. 씨발 뭐야? 놀이공원이 아니라 배틀로얄이잖아. 내 누나 나쁘지 않을지도. 음. 아이씨. 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 끊임없이 뒤집힌 시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겠다. 플로렌스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플로렌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우리가 같이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었나? 이상하게도 눈앞의 풍경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지금 뭘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 미아는 미친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미아가 했던 말은 전부 사실일지도 모르지. 플로렌스가 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휘관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다. 에스메는 나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반대로 미아는 플로렌스처럼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단순히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을 겪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또 교활한 미소. 근데 여기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어휴, 눈앞의 시야가 순식간에 새까만 어둠으로 뒤덮였다. 아! 저 끔찍한 비명 소리는 결코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플레르? 갑자기 축축해진 공기 속에 비릿한 녹슨 쇠냄새가 퍼졌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반사하는 희미한 빛이 아른거렸다. 손님 여러분께 전하는 서프라이즈. 이제 곧 모두 특별한 체험이 시작될 거야. 많이 기대해줘.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플로렌스가 몸을 일으키더니 들뜬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예? 안전장치요?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광대의 추격을 잘 피하도록 해. 예?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야? 나는 심박 가속기 9000이라고 했지 롤러코스터라고 한 적 없는데? What? 나는 고개를 숙여 아직은 따뜻한 살점을 피했지만 어? 얼굴에 흩뿌려진 미지근한 액체는 피하지 못했다. 이곳의 바람 소리를 감안하면 터널 안에 있는 건 뭐였지? 다들 축하해. 너희들은 심박 가속기 9000을 무사히 클리어했어.
왓더. 스탬프북에 도장을 찍을 사람은 여기로 와. 다 모으면 나중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거든. 사람이 죽었다. 지네. 아직도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사람들. 아이씨. 위로 색종이가 쏟아졌다.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마치 현실이 아니라 그저 나쁜 꿈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너는 안 죽었잖아. 플레르는 진짜 죽었단 말이야. 날카로운 톱니에 팔이 잘려나가고 바로 괴물들한테. 열정적인 플로렌스와 달리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감이 사람들 사이에 적의를 불러일으켰다.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에? 혼또? 어? 누나. 에스맨은 겁먹은 듯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마치 미래유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왜?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 아까 미아 씨도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미래유. 아니, 내 이름. 너도 플레르의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 아니야? 이름 하나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잖아. 그건 플레르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나도 플레르의 이름을 물어봐서 안 것뿐이라고. 게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되물으니까 플레르도 너처럼 대답 안 하고 정신 나간 소리만 짓거렸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플레르랑 너, 미아까지 전부 수상해. 그럼 위험해졌을 때 수상한 사람을 밀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야? 해? 하?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건 인간의 본능. 둘이 이제 그만 싸우고 스토리 진행하면 안 되니? 오케이. 적당한 타이밍. 하지만 나보다 불안해하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건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알게 할 거야.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레이와 에스메를 바라본 뒤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다. 우리의 정보가 보상이랑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미래유는 점점 멀어져가는 냉정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뒤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놀이공원의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탓인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나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고가 아니라 애초에 놀이기구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왔다. 왓? 큰 수익에는 항상 큰 위험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잖아. 아니 놀이공원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휘관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여기 있는 놀이기구는 전부 자극적인 것들만 자극적인 것들이라서 끝까지 즐기기 전에 목숨을 잃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여기는 놀이공원이잖아? 놀이공원에 손님이 끊길 리가 없지. 특히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놀이공원이라면 더더욱. 모두 다 클리어한 뒤에 상품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은 보상 시간이라며. 지금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지? 지휘관, 내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되지 않아? 내가 왜 지휘관만 혼자 남겨놨을까? 플로렌스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옷깃을 잡아 내리더니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무언가 찾는 듯 더듬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상에 담긴 뜻은 지휘관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 나쁘지 않을지도? 지휘관한테만 주는 특별 보상?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보상이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플로렌스의 말투는 한없이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위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방아쇠 손 방아쇠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 꿈과 환상이 살아 숨쉬는 곳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건 없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어서 보상 수령 단계를 완료해 주세요. 기이한 소리가 계속 나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재촉했다. 특별 보상이라는 게 대체 뭔데? 빠르게 다가온 플로렌스가 내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플로렌스의 손이 천천히 내 입술을 향해 다가왔다. 플로렌스는 손가락을 밀어 내 입술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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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로렌스는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며 혹여라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어허, 나는 만족스럽긴 해. 내가 플레이하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 처벌받는 거지 뭐. 분명 놀이공원인데도 꼭 불법 공장의 생산 라인에 붙잡혀 강제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 뭐야? 빨간 약이었어? 어, 어. 근데 빨간, 임무 완료! 언니가 칭찬해주겠지? 근데 빨간 약이 아니라 파란 약을 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기억났어? 응. 보상을 받고 나니까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났어. 음, 역시 처음 참여한 게 아니었어. 나도 조금 전 플로렌스의 보상을 받고 나니 눈앞에 기묘한 장면이 펼쳐졌다. 아, 맞다. 물 갖고 왔는데, 씨. 음. 아, 뭐야. 아까 그 남자 같던 사람이 펄린이고, 보라색 누나가 미레유, 남자가 에스메, 달걀 같던 애가 니야. 5분 전, 두 번째 놀이기구 앞에서 마주친 에스메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방금 전 언쟁을 벌였던 미레이와 펄린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둘 다, 두 사람 다 한결 차분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되찾은 기억에 의하면 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피해망상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놀이공원을 만든 사람이 사실 우리 사이에 숨어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게임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상품을 얻겠다고 허둥대는 꼴을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미아에게서 미아뿐만이 아니라 미레이와
펄린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플로렌스를 힐끔 봤다. 나와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열정적으로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무슨 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 게다가 방금 보상을 받고 나서 확신이 강해졌다. 그 사람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기억의 조각들까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 나처럼 많은 것들이 떠오른 거겠지. 나는 문득 에스메가 왜 저 두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깨달았다. 음, 다 누군지 아는데 나만 모른다. 생각해, 생각해보면 아마 너뿐만이 아니라 펄린과 미래유의 기억 속에서도 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수상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정보를 미끼로 내 정보를 캐내려는 속셈. 방금 한 말을 계기로 그녀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듯 했다. 나에게 떠오른 기억은 놀이공원이랑 이곳의 관리자가 된 저 녀석에 관한 것. 나는 다시금 플로렌스를 향해 눈길을 보냈다. 다른 건 내가 본 놀이공원은 폐허처럼 심하게 낡고 망가져 있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내 눈빛에 드러난 경계심 때문이었을까? 에스맨은 자신의 말투에서 노골적으로 목적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아니 너를 의심하려던 건 아니었어. 아 고맨. 그러나 그녀 입에서 나온 그녀? 뭐야? 다 여자야? 아닌데? 나도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 음, 저 광대라고 불리는 괴물들이 미아를 끌고 가는 걸. 미아는 어쩌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몰라. 벌칙이라는 건 죽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사람은 줄어들기만 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르고. 이대로라면 클리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오기는 할까? 총 14명. 아, 방금 1차에서 잘려나간 사람이 플레르. 이고 야! 에스메가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다. 이어 사방에 퍼져 있는 분장한 광대들을 본 에스메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음, 이번엔 귀신의 집이야? 놀이공원의 분위기와 정반대인 음산하고 이질적인 건물이 손님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지어지고 수백 년은 버텨온 듯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에는 녹슨 금속 장식물이 매달려 있었다. 어디 있는데?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우리를 향해 열리고 있었고, 위에 매달려 있는 분홍색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졌다. 극한을 뛰어넘는 자극, 아드레날린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는 공포의 집이지. 말에 호응하듯 색종이와 종이 폭죽을 터뜨렸다. 랄랄랄랄랄. 아월라.
나가서 설정 좀 이거 해야겠구만. 잔잔하게 깔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는 사람은 없네. 게임을 거부하면 결국 미아처럼 될 테니까. 게임을 거부하면 모두 죽는다. 놀이공원에 온 VIP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놀이기구를 업그레이드 해두었거든. 귀신의 집에는 고전적인 장치 외에도 유령이 존재해. 이 유령은 너희가 잘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을 걸 거야. 유령한테 끌려가지만 않으면 된다. 글쎄, 아마 유령이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을까? 엄마야. 간헐적으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들어가면 환각을 조심하도록 해, 지휘관. 분명 미래유의 목소리였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말투였다. 멍청아, 운전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다간 사흘 밤낮에 달려도 레벨 14에는 절대 못 간다고. 여기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투였다. 이딴 실력으로 수송 임무를 몇백 번이나 해냈다고? 이딴 식이면 오염지대에서 배달 뛰다가 민원 들어와서 잘렸겠다. 어우, 마갈 내 차량의 자동 내비게이터를 건드려 놨어. 마지막 창고에서 나왔을 때부터 경로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에스메?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제발 쫓아내지도 죽이지도 말아줘. 안 돼. 뭔 일임? 소란이 점점 잦아들고 차량이 급제동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제야 눈앞의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귀신의 집 안은 황야처럼 넓고 황량했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수송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내가 수송 차량에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다음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수송 차량의 유리를 뚫고 나와 바닥을 구르다가 내 앞에 멈춰섰다. 비명을 지르는 에스메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에스메의 비명이 나를 현실 같기도 환영 같기도 한 소리 속에서 끌어냈다. 곧이어 수송 차량에서 무기를 든 사람이 뛰어내렸다. 헐린이나 미래유가 아닌 매그니 시큐리티 병사에 더 가까워 보였다. 글쎄, 아무리 나라고 해도 이번에는 편의를 봐줄 수 없어, 지휘관. 매그니 시큐리티의 사람이 미래유의 목소리를 외치며 쓰러진 에스메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매그니 시큐리티 사람이 이? 목소리로? 전투 준비! 볼 필요 없으니까. 유령을 쓰러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에스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방금 소리가 났던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침묵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내 추측이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멀지 않은 방에서 에스메의 비명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지휘관 혹시 나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야? 곧이어 또 다른 방에서 미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기묘한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나는 오히려 한결 안심이 되었다. 방금 본 사람들은 확실히 환영이었던 것 같다. 응, 듣고 있어. 그런데 넌 관리자잖아. 그렇다면 이곳 길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지? 당연하지. 내가 책임지고 지휘관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줄게. 방금은 정말로 위험했어.
나는 플로렌스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방금 전과 달리 길은 전혀 막히지 않았다. 구불구불한 길을 몇 번이고 돌아가자 탁 트인 방에 도착했다. 환각 조심해. 어휴. 허리춤에 언제 생겼는지 모를 커다란 찢어진 구멍이 나 있었다. 나는 플로렌스를 밀쳐내고 그녀가 건넨 옷을 받아서 들었다. 곧 뒤편의 수송 차량에서 아까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말싸움이 오가는 사이에 수송 차량에서 엔진이 점점 느려지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지휘관 차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렇게 신경 쓰여? 내가 환각 조심하라고 했잖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옷을 갈아입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어? 갑자기 이렇게 발진을? 재빠르게 권총을 뽑아 플로렌스의 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아, 떨리는 목소리로 두어마디를 내뱉더니 방금 전에 쓰러진 분장한 유령들처럼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역시 이것도 환각이었구나. 이씨 언제부터? 헐. 아니 계속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아, 나는 방금 전과 똑같이 되풀이되는 난장판을 뒤로 한 채 몸을 돌려 천천히 방에서 빠져나갔다. 마침내 눈앞에서 빛나는 문을 발견했다. 오우씨,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남은 손님들의 숫자를 세었다. 11명. 한 명이 사라졌다. 아이고, 미래유가 환각을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진짜 S맨까지 죽여버렸어. 이 게임은 미쳤구만. 어이구, 보상을 거절한다면 랄랄랄라. 벌칙을 받게 될 거야. 플로렌스의 말대로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미래유는 내가 다가가 말, 내가 다가가 말도 걸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버렸다. 보상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했다. 나 지금 리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지휘관이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혹시 알몸에 리본?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 떠올라 플로렌스와 장단을 주고받을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플로렌스가 몸을 숙여 리본 끝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끝이 스쳐 지나갔음에도 리본은 너무나도 쉽게 풀렸다. 플로렌스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혀를 내미자 혀 끝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알약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아, 알약이 거기 있었다고? 야호! 임무 완료! 언니 개같이 할게. 미래유는 지금 많이 불안정해 보였다. 저요? 갑자기? 너 때문이야. S맨은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죽인 건 자기 손이면서 아주 뻔뻔하네. 미래유, 내가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넌 벌써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 아주 뻔뻔한 년이구만. 네가 계속 날 재촉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임무 나가는 것도 진절머리 났어. 진작에 때려치웠어야 했다고. 전부 다 너랑 플레르 때문이야. 너희가 계속 날 몰아붙였으니까. 그래서 에스메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긴장한 거야. 임무? 응? 누구인가? 자, 무슨 일이 있었지? 음, 지금 또 내 탓하는 거야. 매그니 시큐리티에 있을 때도 항상 내 탓만 했잖아. 젠장, 나는 그냥 운전사일 뿐이라고. 화물에는 손도 댄 적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매그니 시큐리티를 때려치운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기어코 이런 엿 같은 인물을 떠넘기더니 지금은 이딴 곳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만들고. 뭐임? 아, 잘못 눌렀어. 아, 명령을. 잘못 누른 김에 플로렌스 스킬이나 좀 봐야겠다. 출격. 정신 못 차리게 돼도 모른다. 급여도 올 정의의 이름 원거리 공격을 하시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툭, 반격. 툭, 반격. 전부 한 대씩. 결정기 할 때 속도 좀 줄여야겠다. 음, 회전 공중 미고. 아, 실수로 스킨 눌렀어. 아, 씨. 근데 줄 건 줘. 누구 하나 죽었겠지 또 뭐.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에 사라진 사람은 미래유. 나는 하늘 높이 떠있는 대관람차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곤돌라 중 단 하나의 곤돌라 문이 굳게 닫힌 채 움직이고 있었다. 미래유는 역시 곤돌라 안에 있었다. 하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미래유의 몸을 매달리고 있었던 것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했을 안전 로프였다. 곤돌라 안은 난장판이었고 수없이 뒤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미래유의 몸은 전체 분명에 끈적한 물질로 뒤덮여 있었다.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복잡하게 뒤섞인 역한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플로렌스는 우리의 반응을 보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은 보상이 모여있는 쪽으로 몰아넣은 뒤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곤돌라 좌석에서 발견한 분홍색 캡슐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미래유가 찾고 있던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캡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기로 했다. 곤돌라 좌석에서 발견한 분홍색 캡슐. 아우. 미래유의 곤돌라에는 처음부터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대충 환각을 주고 약을 못 먹으면 죽는 뭐 그런 거겠네. 보상을 받으면 이런 역겨운 기억도 모조리 잊어버리게 될 거야. 플로렌스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주사기 안에는 이름과 효과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앞선 두 번의 캡슐과는 달랐다. 주사기 바늘을 가볍게 튕기며 다가와 내 목덜미를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플로렌스가 자신을 밀어낸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왜 그래 지휘관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놀고 있었잖아. 확실히 지금까지 플로렌스가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은 없었다. 시카시 에스메와 미레유의 참혹한 모습이 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플로렌스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챈 듯 한 발짝 다가와 내 곁에 바짝 달라붙었다. 혹시 나를 못 믿는 거야? 아유, 그저 기이한 느낌만 들었다. 어머, 미안해 지휘관 자꾸 싫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휘관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네? 플로렌스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내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내 몸을 뒤지더니 애써 숨겨둔 분홍색 캡슐을 찾아냈다. 물론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야. 지휘관 마음껏 즐기도록 해. 지휘관은 이건 부정행위야. 내가 불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이 봐준 거라니까. 음. 나는 애초에 플로렌스가 준 약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미소를 띤 플로렌스의 얼굴이 점점 흐릿하게 변했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까지 플로렌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아, 임무 완료. 용의자 전원 체포했습니다. 왕! 진짜 존나 크네. 아직 많이 남았네? 이제 반 왔다는 게 레전.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소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소녀가 눈을 뜨자 의료의 인형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물론 그녀는 언제나처럼 의료용 카트를 잡고 있었다. 이건 또 누구셔? 애초에 잠을 안 자고 있었거든. 잠을 안 잤다고? 잠이 안 와서. 주사기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주사 치료 같은 건 나한테 이제 아무 소용도 없는데. 소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었다. 얼핏 보면 평범하고 아름다운 달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억지로 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소녀의 몸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었는지는 담당 의사인 플로렌스만 알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기형인 몸과 허약 체질을 타고난 소녀는 의족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짐이야. 소녀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소녀는 치유나 완치 같은 건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에 비해 과분했고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뭐야? 근데 환자복도 아니고 이 양복을 걸치고 있는 건 뭐임? 선물 이야기에 소녀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단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플로렌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뭐야 이게? 소녀 옆 침대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그대로 쏟았다. 농후한 빛깔을 뽐내며 쏟아진 액체는 매혹적인 단내를 풍겼다. 나중에 마시려고 했단 말이야. 에디스 함량 안전기준 223.8% 초과. 절대로 에디스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에디스가 뭔데? 음,
플로렌스, 너도 알다시피 이건 다들 쓰고 있는 약이야. 게다가 여기가 무슨 안전구역도 아니고 내가 이걸 쓰는 건 당연한 거라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인생을 벌써 20년이나 살아왔어. 이 빌어먹을 세계에서 나 같은 사람이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에겐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일 뿐이야. 소, 랄랄라라. 플로렌스는 소녀에게 대꾸하지 않고 준비하던 주사기와 치료기구들을 전부 정리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의존성 약물은 인지장애를 유발해. 네가 보고 있는 건 진짜 세계가 아니라 그저 환각일 뿐이야. 환각이면 어때? 항상 제정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나는 인간이야. 인형도 아니고 시생물도 아니라고. 애초에 인간은 진짜 세계를 인지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감각뿐이야. 내가 환각 속에서 느끼는 자극과 즐거움은 너희들이 말하는 감각과 뭐가 다르다는 거지? 소녀는 치밀어 오는 감정에 휩쓸려 일어나려고 했지만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하반신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게 진짜 바로 기적이야. 고통이 전부 쾌감으로 변했다고. 거듭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네 심각한 뇌손상이 불러온 인지장애야. 감정 기복이 심한 건 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약 때문에 내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 네가 왜 그리 시큐리티를 떠난 이유까지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이거든. 버- 벌칙은 없어. 선물이 없다면 벌칙이라도. 지금 네 몸으로는 주사를 맞을 수 없어. 주사를 맞는 순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야. 죽는다고 해도 좋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어? 음. 소녀를 바라보던 플로렌스는 문득 흥미가 동했는지 웃기 시작했다. 놀이공원. 뭐지? 환각제를 만든 건가? 플로렌스가? 비명으로 가득 찬 꿈, 알록달록한 환상.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쾌락을 안겨주지. 발길을 때렸던 찰나, 플로렌스는 소녀의 책상을 힐끔 쳐다봤다. 놀이공원 스탬프북이 놓여져 있었다. 눈을 뜨니 플로렌스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뭐요? 음, 새로운 CG인데?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수술, 음흠. 수술대 근처에 메스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료기구들이 놓여져 있었다. 내가 정신을 잃고 있던 사이에 플로렌스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대략이나마 유추할 수 있었다. 하반신을 움직여보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음,
처음에는 약을 먹이더니 다음에는 주사 치료, 이제는 수술까지 했다. 이게 다 보상이라고? 당연히 지휘관의 뇌를 고쳐주기 위해서지. 최소한 나는 기억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플로렌스가 순수한 선의를 내뿜며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왔다. 순간 나는 처음 플로렌스를 만날 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때? 재밌는 꿈이라도 꿨어? 관자놀이를 누르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머리에 낀 안개들을 걷어내며 정신이 맑아졌다. 폐허가 된 놀이터, 아니 놀이공원, 그리고 스탬프북. 뭐야? 여긴 또 현실이야?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방에는 적지 않은 의료기기들이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약과 실험 기구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은 수술실보다 오히려 실험실에 더 가까워 보였다. 내가 무언가를 알아챌 것 같았는지 아이고 이거 이거 눌러버렸네.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이건 놀이기구 같지 않잖아.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직원의 출입 금지. 그게 무슨 소리지? 그 누구도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테니 말이야. 다음 게임은 언제 시작하지? 짧은 망설임을 뒤로 한 채 나는 일단 다음 장소로 향하기로 했다. 정보는 게임에 참여하면 모을 수 있다. 계속 여기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어허. 아, 아니구나. 여전히 놀이공원이네. 잠깐, 멘트가 아까랑 똑같네요? 거대한 강철 구물, 어쩌고저쩌고. 거대한 야수 모습. 어? 오. 이게 바로 여기서 가장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 신박 가속기 9001. 나 이거 9001번째 탄 거야? 시발. 어? 이건 이미 전에 탔던 놀이기구 아니야? 플로렌스에게 손이 쥔 스탬프북을 흔들어 보였다. 빠르게 클리어하고 마지막 상품을 받으려면 빨리 다음 놀이기구로 가야지. 지휘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아직 탑승한 적이 없는 놀이기구인걸? 순서대로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설마 숫자 하나 바뀌었다고 날 속일 셈이야? 야, 자동, 자동. 지, 우리 지금 이 놀이기구 몇 번째 타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 코트. 그 사람 아니야? 롤러코스터 몇 번 탔다고 저렇게까지 난리칠 일은 아니지 않나?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여러 번 타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 미소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어.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여러 번 타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지?
플로렌스가 지난번처럼 내 옆에 앉으려던 순간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얼굴의 플로렌스의 뒤로 한 채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나는 플로렌스를 바라봤다. 플로렌스 역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오호, 내가 인사치레 서툰 편이라서 말이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헐린의 말 덕분에 내 추측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나는 네가 처벌을 받으러 끌려간 줄 알았다? 뭐야, 나 혹시 미아야?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를 이미 여러 번 탔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것뿐이야? 그건 미아도 눈치챈 사실이야. 아, 나는 나구나.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아의 일도 전부 기억하고 있고. 넌 왜 그렇게 멀쩡한 거지? 펄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저 멀리 있는 롤러코스터의 꼭대기를 바라봤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벌써 이 롤러코스터는 10번도 넘게 탔을 거야. 그럼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잘 있잖아? 정확히 몇 번 탔는지는 까먹었는지 말이야. 까먹었지만 말이야. 내게 의문점이 생긴 것을 알아차렸는지 펄리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말을 던졌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보상 시간 덕에 기억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놀이공원에 오기 전의 일까지도 떠오르기 시작했지. 나뿐만이 아니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 정말 뇌를 치료하는 거였다고? 끝없이 반복되는 이 놀이공원은 정말 그저 미치광이들을 치료하는 병원? 진정한 안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음, 이곳에 출구 따위 존재하지 않아. 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이나마 추측하자면 아마도 약물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본 것처럼 그 관리자는 이런 짓에 아주 능숙하지. 약물로 우리의 뇌를 손상시켜 진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보상은 일종의 약일 것이다. 헐린 일행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약에 의존을 하게 만든다. 아유, 자세 똑바로. 그것 때문에는 아니야. 난 이 놀이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전부 내 업보라는 것도 알고 있지. 나는 말 못해. 이런 상황에서도 비밀 유지 계약을 걱정하는 거야? 그냥 나를 이 놀이공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해 줄래? 비정상을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한 순간부터 나는 이 놀이공원에 기들여지고 만 거야.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올클리어 보상 같은 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네가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등 뒤에 문은 없어져 버렸고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음, 왜냐니 그야 재밌으니까? 헐린이 말한 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안으로 롤러코스터가 들어갔다. 이전처럼 살점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친애하는 지휘관에게. 내가 누구게? 누가 또 덜 떨어진 스팸 메일을 보냈네. 잠깐. 이번엔 진짜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이전 의뢰랑은 저 완전히 다르다. 매그니 시큐리티 수소정, 아씨. 아, 매그니 시큐리티에서 수송 중이던 화물과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원들이 실종됐어. 그럼 매그니 시큐리티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는 남은 집안 싸움에 끼어들 생각 없어.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거절하겠지? 이번 의뢰 보상이 얼마나 두둑한지는 둘째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균이 시큐리티보다 먼저 화물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임무를 받아들여도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아? 이 의뢰가 매력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내 추측이 맞다면 이 화물은 내가 탐낼만한 것이 분명했으니까. 이번 임무는 조금 특수하니까 인형은 데려오지 마.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더 낫지 않겠어? 아무튼 내가 책임지고 지휘관은 안전하게 지켜줄게. 보수는 여기 뭔가 칸이 보여.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이야. 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보수지. 그건 바로 내 전 의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일이 시종 피싱 메일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좌표와 사진 한 장. 블랙커런트. 오로로로로. 대략 10명 정도의 사람이 인적 드문 황야를 무질서하게 걸어 다니는 소리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있던 것이 틀림없다. 대부분 너덜너덜하고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었고 바짝 말라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 눈동자는 흐리멍텅하게 비어 있었다. 일부는 상처에서 파랗고 노란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파란 고름은 뭐지? 비록 얼굴을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집단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폐허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 놀이공원에 찾아온 관광객이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스위트 호러 나이트가 시작될 거야. 플로렌스의 매혹적인 목소리가 폐허에 울려 퍼지자 명령이라도 들은 것처럼 느릿느릿 플로렌스의 뒤에 있는 건물로 모이기 시작했다. 어? 뭐? 미아가 처음 다른 사람들을 롤러코스터에 타는 것을 막았을 때처럼 무수한 숫자의 눈동자가 나를 일제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네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늘에 아무것도 있지 않더라도 집단 행위라는 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늘에 무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 이때 여기에 아주 작은 변수만 더해져도 너는 애초에 하늘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의 기적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리게 되는 거지. 넌 의료 인형이니까 나 같은 비전공자보다 집단 환각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 이 놀이공원은 전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각이란 말이야. 음, 집단 환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초조함과 스트레스. 에디스, 에디스.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지휘관도 그런 약물은 알고 있구나. 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아무도 나라도 그렇게 많은 에디스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나는 약하디 약한 의료의 인형일 뿐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에디스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맥이니 시큐리티는 특수 화물인 블랙 커런트를 수송하고 있었지. 이름부터 틀렸는데 지금 이 일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블랙 커런트는 그저 평범한 통조림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매그니 시큐리티가 오염지대로 수송하는 화물 일부엔 금지 품목인 에디스가 숨겨져 있었다. 아. 공교롭게도 놀이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너와 나를 제외하면 전부 매그니 시큐리티의 직원이지. 다시 말하자면 매그니 시큐리티의 직원들은 블랙커런트를 짊어지고 먼 길을 돌아서 내게 사람과 에디스를 바친 셈이지. 음, 갑자기 뭐 딸배 얘기 나오긴 했어. 근데 이거를 언제 건드렸냐? 누가 건드린 거야, 그럼? 플로렌스밖에 없잖아. 에스베? 지휘관의 말이 전부 맞더라 하더라도 그냥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은 것 뿐이잖아? 어우, 춥다, 씨. 어쩌면 매그니 시큐리티가 내부에서 벌인 일일 수도 있잖아. 자신이 수행 중인 수송 임무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수송 중인 에디스를 사용한 뒤 여기에 갇힌 걸 수도 있지. 야, 네가 더 말을 어거지로 붙인 것 같다. 집단 환각이 일어나려면, 씨. 공교롭게도 지휘관이 언급한 집단 환각이란 것은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건 말이고.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증상은 에디스를 직접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야. 뭐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확신해서 말하는 거다. 이런 짓을 할 건 너 말곤 없다. 심플하고 단순하고 재미있잖아. 아주 자극적이기까지 하고. 물론 내게 자극을 추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긴 해. 하지만 내가 자극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플로렌스가 정말 자극에 미쳐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로렌스부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요건 스킵하고. 정신 못 차리게 돼도 모른다. 정의의 이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한 대씩 놔줄게. 급여도 올라가는 겁니까? 디저트는 어떠세요? 정신 못 차리게 돼도 모른다. 급여도 정의의 이름으로. 음. 당연한 결과야. 음. 자극이 좀 부족하네. 자, 다시 가볼까?
너를 포함해서 환각 속에서 죽은 사람들. 그 정도는 돼야 클리어 보상이라 할 수 있지. 지휘관이 나를 이겼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환각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야. 설령 이 모든 게 환각이란 걸 깨닫는다 해도 곧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들의 비치는 세상은 여전히 몽환적이고 환상으로 가득 찬 놀이공원이니까. 하지만 보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량 에디스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머리가 완전히 또렷해졌거든.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실하게 기억났어. 플로렌스의 치료 행위는 누군가를 피해서 몰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호러 나이 스위트 호러 나이트가 시작하기 전에 있던 사람의 수는 12명. 지금 남은 건 9명이야 한다. 죽은 자의 소생. 플르르. 아, 미야. 아니지, 펄린이지. 여러 번 탄 사람이잖아. 당연하지. 게다가 네 몸은 오늘은 에디스를 먹지 않았나 보네. 플로렌스가 평소처럼 소녀의 몸을 검사하고 수치를 알려주었다. 약을 배합하고 소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시무룩해진 표정 귀엽네. 나도 겸사겸사 네 몸을 검사해주는 것뿐이야. 서로 도울 이유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과 인형이었지만 자신들의 전문성과 우연히 맞물리며 공의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플로렌스가 주사기를 점검하더니 가볍게 튕겨 공기를 빼냈다. 날카로운 반어를 찔렀다. 소녀가 질문을 던진 건 처음이었기에 플로렌스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다. 너도 내가 놀이공원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 다 나으면 가자. 기이한 감각의 순간 플로렌스의 코어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분명 평범한 대화였을 뿐인데 플로렌스는 순간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뻣뻣해진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플로렌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사를 놓고 있던 손가락조차 꿈쩍할 수 없었다. 잠깐만.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놀이공원에서 놀게 될 거야. 나도 너희랑 같이 즐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 하! What the hell? 손가락뿐만이 아니었다. 플로렌스는 그제야 자신의 온 몸이 심지어 모듈 하나조차도 강제로 정지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새끼 감히 통수를.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놀이공원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얘도 미친년이구만. 그러니 우리 함께 이 게임을 마음껏 즐겨보자. 우리는 동료야. 안 그래, 플로렌스? 내가 말은 할 수 있게 해줄게.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듯한 거만한 말투와 다르게 힘겹게 근처에 있는 컴퓨터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녀는 플로렌스의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건 뒷문이 있기 마련이야. 안 그래? 백도어. 새로운 약의 이름은 놀이공원. 여기에 지나갈 예정의 화물이 하나 있어.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게다가 지금 너는 내 명령에 거스를 수도 없다. 엇, 엇, 음. 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화물을 탐내는 거야? 소녀의 손가락이 단말기의 화면을 쓸어 만졌다.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소녀는 다시금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90초의 시간이 있다. 작전開始. 저것도 아주 그냥 또라이구만. 음, 정말 자극적이지 않아? 두근두근 놀이공원의 개장이야. 임무 완료. 용의자 전원 또라이구만. 체포했습니다. 대체 얘네들 스토리는 대체 언제 다시 진행되냐? 망가진 롤러코스터는 군데군데 녹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좌석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이런 풍경은 옐로우존에서 아주 흔한 풍경이었다. 나를 고개 숙인 채로 눈앞에 있는 소녀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소녀의 몸과 연결되어 있던 크고 작은 링거병이 부딪히며 풍경처럼 맑은 소리를 냈다. 놀라기라도 한 것처럼 의자에 앉은 소녀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최소한 지금까지 네가 해온 일에 비하면 아주 끝내주게 상냥하지 않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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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가 환각이라고? 내 눈엔 여전히 놀이공원으로 보이는데? 어? 에스메? 이은 기억. 사람들이 버려진 놀이공원에 가둔 사람은 바로 너니까, 안 그래? 에스메? 에스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반복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에스메가 보여준 반응은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했다. 만약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괜찮아, 이 놀이공원의 주인을 붙잡았으니까 말이야. 나는 에스메에게 다가가 손잡이를 잡고 휠체어를 가볍게 밀었다. 플로렌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놀이공원의 주인은 에스메, 바로 너야. 그렇지? 내가 먼저 에스메의 수상한 점에 관한 에스메, 너는 죽은 5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 들어왔어. 우리 놀이공원 몇 번째 타고 있는 거야? 너 아니라고 했지? 숨이 막힌 에스메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너는 이번이 2번째로 롤러코스터에 타는 거. 플레르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나도 플레르의 이름을 물어봐서 한 거다. 나는 벌써 이 롤러코스터를 10번은 넘게 탔다. 게다가 놀이공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회복 중이던 사람들이 놀이기구에서 죽기 시작했다.
이 사륙은 펄린이 말한 보상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었어. 오히려 잔혹한 복수에 가까웠지. 너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직접 게임에 참여해 플로렌스가 체류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물론이지.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아니면 혹시 네가 범인이라면 소동이 일어나도록 일찍 손을 썼을 확률. 에스메 씨도 죽었잖아. 그것도 미르 씨한테 살해당했다고. 없는 놈은 끼어들지 마. 제발 쫓아내지도 죽이지도 말아줘. 안 돼. 뭐지? 아직 돌대가리가 이해가 안 되는구만. 에스메야말로 귀신의 집에 있는 진짜 유령이었기 때문이지. 에스메는 애초부터 매그니 시큐리티 수송 차량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 하지만 에스메가 그 자리에 나타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납치당했던 그날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었지. 미레오와 펄리는 에스메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 매그니 시큐리티의 직원이 아니라서?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고 나서 의심한 건 에스메가 아니라 나였어. 게다가 나를 의심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 즉, 이건 최소한 사람들이 에스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메가 매그니 시큐리티의 직원이었다는 소리야.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땐 일에 익숙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미래유는 에스메를 배척하고 혐오했어. 에스메가 하던 일이 수송이 아니라는 증거. 다 같은 매그니 시큐리티 소속인데, 에스메가, 에스메가 근데 갑자기 이 수송 작전은 도대체 어떻게? 너는 인형 기술자였잖아. 매그니 시큐리티의 인형 기술자인 에스메가 굳이 수송소대랑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지. 그 자리에 확실히 쓸모 없었을지도 몰라. 미래요가 그 사람을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진 않겠지. 사람? 아직도 네가 에스메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셈이야? 적어도 에스메가 이 사건의 원흉이란 것 정도는 너도 깨달은 것 같네. 나는 그녀의 휠체어를 멈추지 않고 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야라면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낭떠러지가 있었다. 지금부터 네가 왜 에스메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주지. 협박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보조 이동 장치를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긴 하다. 단순히 이동만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이것보다 더 간편하고 좋은 장치들도 많다. 이렇게 개조한 것은 에스메의 몸이 너무나도 허약한 나머지 의족처럼 보통 사람이 사용하기 편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서였을까? 에스메의 목소리를 많이 쉰 것처럼 들렸다. 나는 적당한 순간에 손을 뻗어 휠체어를 끌어당겼다. 에스메를 단단히 붙잡았을 때는 이미 낭떠러지와 1미터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뺨은 긴장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몇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냥 협박 아니야? 이제부터 넌 에스메야. 지금 내가 본 건 환각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 수송 임무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할 수밖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분명 에스맨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긴 하지. 하지만 이 게임에서 네 몸은 에스메 외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어.
네 말이 전부 맞다고 치자. 나는 에스메야.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고 매그니 시큐리티의 인용 기술자지.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내가 놀이공원에 나서 합류하고 나서 일어난 학살극은 날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플로렌스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말은 플로렌스가 사람들과 나를 치료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 자신의 실수를 덮어씌우기 위한 연기라는 거지.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더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 하나 있어. 플로렌스가 몰래 치료를 해야만 했던 이유도 방금 전에 자기를 의심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이유는 단 하나. 어차피 너는 나를 막을 수 없거든. 누군가가 플로렌스를 조종하고 있다. 게다가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지. 플로렌스는 명령에 따라 이 환각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을 관리해왔고, 덕분에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도 몰래 해야만 했어. 근데 말이 맞긴 하지. 이형 기술자가 에스메가 플로렌스를 조절하고 플로렌스의 약으로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네가 아무리 암호화를 해놨다고 해도 우리 기술자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 지금 이곳의 유일한 이형 기술자는 너밖에 없다는 것도. 너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수송종에 납치된 수송 대원들이었어. 그러니 네가 나타났을 때 놀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 그리고 너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플로렌스를 이름으로 부르기 전까진 내가 관리자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었나?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플로렌스를 전부 관리자라고 부르고 있어.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기억을 잃었다면 어떻게 플로렌스의 이름을 알고 있지? 너는 왜 관리자를 플로렌스라고 불렀지? 땜! 추리력 땜! 음.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대체 왜? 나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녀석인지도 그 누구도 내가 큰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송 경로가 조작되고 화물이 바꿔치기 당하고 수송 차량이 습격당했음에도 그 누구도 눈앞에 나타나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되는 건 아니야? 뭐 어려운가? 그냥 밀면 되잖아. 정신 못 차리게 돼도 모른다. 급여도 올라가는 건 정의의 이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먹혀 침묵.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디저트는 어떠세요? 음, 아, 쓰러졌음에도 애쓰면은 더 흥분한 것 같았다. 재밌는 것이라도 본 것처럼 미친 듯이 웃어댔다. 지금 내게 조건을 따질 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나는 모두 데리고 나갈 거야. 플로렌스, 그리고 너도 말이야. 세상 모든 것엔 뒷문이 있기 마련이지.
임무 완료. 플로렌스가 날 용의자 믿었다고? 전환. 어디서? 전혀 알지 못했어. 빰빰. 처음부터 허약했던 에스메의 몸은 전투에서 패배한 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에스메의 질문은 그 무엇보다 비참하게 느껴졌다. 플로렌스는 내게 놀이공원의 환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진료실이 필요하다고 했지. 약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려면서 벌칙을 받은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말이야. 단순 관리자 업무는 너무 지루하잖아. 에스메도 잘 알 거야. 내가 그리폰에 있을 때보다 더 심심했다니까. 펄린의 말대로였어. 플로렌스는 그걸 핑계로 보상을 주면서 환각 속에 갇힌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던 거야. 펄린뿐만이 아니지. 미아, 미레유까지 다들 어느 정도씩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각자 진실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고, 잊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마침내 이상한 점까지 눈치챌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펄리는 결국 끝까지 플로렌스를 믿지 못했어. 아, 아, 에스면은 쓰고 있던 가면을 전부 벗어던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플로렌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정확히 말하면 나는 플로렌스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여기서 의사에게 이렇게까지 협조해주는 환자는 지휘관뿐이었어. 강한 의지력으로 모든 치료를 받았지. 완치된 소감은 어때? 특별한 치료를 추가했으니 머리만 상쾌해진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편해졌을 거야. 플로렌스, 플로렌스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플로렌스에게 대답하지 않고 에스메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내 소체에는 아주 예전에 지휘관이 남긴 낙인이 하나 있거든. 느릿느릿 내 옆으로 다가온 플로렌스가 천천히 내게 기대며 은근한 뉘앙스를 담은 신호를 보냈다. 플로렌스, 말은 똑바로 하지. 지휘관이 나한테 심어둔 강제집행 프로토콜이라는 말이야. 강제집행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권한 귀속을 무시하고 곧장 내 소체의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말 좀 하지 말아줄래? 네가 말할수록 더 이상하게 들릴 뿐이니까 제발 좀. 마지막 힘을 쥐었자 손에 든 장치를 내리쳤다. 마인드맵 초기화 명령. 먼저 넌 그 입 좀 닥치고 있어. 나는 너 같은 패배자의 넋두리에 관심 없거든. 만약 네가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네 면죄부가 되어주진 않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 누군가를 심판하는 취미도 없어. 그러니 당장은 널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 인형 하나쯤은 파괴하는 건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딴 식으로 궤변에 짓거리지 마. 에이, 뭐야, 씨.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씨. 아 이놈의 전투 식상하다. 식상해 좀. 정신 못 차리게 돼도 모른다. 네, 정의의 이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목표 침묵.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항복해. 전부 한 대씩 놔줄게. 별거 아니죠. 정의의 이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딱 3초 주지. 어이구. 나는 플로렌스를 살펴보며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해봤다. 어떻게 했대? 괜찮아졌으면 내 위에서 좀 비켜줄래? 이 불법 약물들은 소량이긴 했지만 플로렌스가 연구 목적이라며 전부 챙겼다. 자극적인 일이니까. 역시 그 불필요한 행위는 전부 네 악취미였구나. 한각 쪽에서 본 내가 더 매력적이었나봐. 결국 나한테 빠져든 건 맞는 것 같네. 말을 마치자마자 플로렌스가 다가와 팔짱을 끼고선 나를 진료실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임무 완료. 용의자 전원 체포. 끝. 히어로 난이도. 아, 신기하네. 나중에 미라에서 저런 건. 물자 모드. 아무튼 스토리 여기까지. 재밌는 추리물이었네. 오케이.